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편히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큰아들이 그날 아주 멀끔한 얼굴로 제안하더군요. 어머니,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겉으론 호화롭고 반짝이는 곳이었지만 그 안에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결국 저는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노년에 생애 가장 큰 탈출을 감행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내 나이 77. 세상 사람들 다 잊어도 오늘만큼은 기억하겠지 싶었어요. 그래서였을까? 아침부터 괜히 거울 앞에 앉아봤습니다. 씻지도 않은 얼굴로 침이 마르지도 않은 채로. 그냥 앉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어째 좀 낯설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가는 자꾸만 내려앉고 흰 머리는 염색할 틈도 없이 쑥쑥 자라 올라왔더라고요. 참 많이도 살았구나 속으로 중얼였어요. 근데 그게 참 쓸쓸하게 들리더라고요. 말순이 생일 축하한다.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풍선이라도 들고 있는 그런 장면 TV에선 늘 봤죠. 근데 이젠 그런 일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 그 이후로 명절이고 생일이고 대충 넘어가는 날들이 많았죠. 처음 몇 년은 자식들이 차례대로 찾아와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젠 그것도 좀처럼 보기 힘들더라고요. 큰아들 민철이는 사업한다고 바쁘고 둘째 민진이는 지방 공무원 일해서 먼 길 어렵다고 하고 막내 미정이는 제일 자주 연락하긴 해요. 그래도 전화뿐이죠. 언제 한번 직접 얼굴 보겠다고 한 게 벌써 작년 봄이에요. 그래도 괜히 기다려지는 건 제가 아직도 멍청하게 희망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버릇처럼 매년 해왔던 기대라는 행동이 몸에 배어서 그런 걸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괜히 문박 소리에도 귀가 쫑긋 서고 택배기사님 발자국 소리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오늘은 누가 오려나 근데 진짜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리링 심장이 철렁했어요. 순간 괜히 기대하지 말자 했던 마음은 어디 가고 벌떡 일어나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민철이. 어라? 큰아들 민철이가 웬일로? 문을 열자 민철이는 번듯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 같은 걸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래도 얼굴은 늘 그랬듯 멀끔했죠. 생일 축하드려요. 깜짝 놀라셨죠? 그래 네가 다 오고 어쩐 일이야. 어색하게 웃는 아들 표정. 근데 뭔가 불안했어요. 괜히 들고 있는 서류 가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웃으면서도 눈치를 보는 그 표정 때문이었을까요? 엄마, 나 요즘 이런저런 일도 많고 바쁘긴 하지만 오늘은 꼭 얼굴 봐야겠다 싶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네가 오니까 그냥 좋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괜히 속은 좀 쓰라렸어요. 민철이의 말은 다정했지만 왠지 오늘은 무언가 말할 게 있다는 느낌이 확 왔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다른 이야기 좀 드리려고요. 무슨 얘긴데 그래? 엄마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시니어 레지던스 아니 실버타운이라고도 하죠. 노인분들 전용 주거복지 시설인데요. 요즘 아주 잘 돼 있대요. 마치 호텔처럼. 아, 그 얘기구나.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뭔가가 뚝 하고 꺾였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엄마 오해 마세요. 절대 엄마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자주 찾아갈 거고요. 근데 거기 계시면 엄마가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철이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그리고 정중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다 칼처럼 날카롭게 들렸어요. 버림받는 기분 정확히 말하자면 그게 딱 맞았어요. 그래 근데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바쁘고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요.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찾아뵙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곳은 엄마처럼 연세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시니까요. 무엇보다 거긴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어요.
엄마, 요즘 밤에 혈압 오르거나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지난번에도 집에서 혼자 쓰러졌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알았을 땐 벌써 이틀이나 지나 있었잖아요. 그건 그땐 내가 조금 무리했으니까. 엄마, 죄송해요. 근데 진짜 엄마를 생각해서 그래요. 저희가 엄마를 떠미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더 안전한 공간, 더 따뜻한 곳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철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할까요? 가족보다 더 따뜻한 공간이라는 말이 왠지 더 서글펐어요. 거기 가면 너희는 얼마나 자주 보러 올 건데? 당연히 자주 찾아뵐 거예요. 아이들도 주말마다 데리고 가고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싸갈게요. 견학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보면 마음이 좀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시간 맞춰서 예약해둘게요. 어차피 오늘이 생신이니까 겸사겸사 드라이브라 생각하시고요. 어쩌면 나도 느끼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혼자 사는 이 집이 점점 커지고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걸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선 이상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아야 한다고. 이 집에서 나가면 난 진짜 혼자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눈으로 한번 직접 봐야지.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긴 뭐 하잖아. 민철이는 그제야 안도하듯 숨을 쉬었어요. 엄마 진짜 잘하셨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내일 낮 2시로 예약해둘게요. 제가 직접 모시러 올게요. 민철이는 그렇게 한참을 더 머물렀다 외출하듯 가볍게 나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진 거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방도 안 풀고 그냥 소파에 털썩 앉아 나는 텔레비전을 켜보았습니다. 홈쇼핑, 예능, 뉴스 어느 채널에도 내 이야기는 없더군요. 어쩌면 지금 내 삶은 어느 화면에도 비추어지지 않는 그저 무음 처리된 장면 같았습니다. 견학 그곳에 가면 과연 내가 웃을 수 있을까요?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 나는 얇은 코트를 챙겨 입었다. 창밖에는 바람이 살짝 불고 있었지만 햇살이 따뜻해서 그런지 마음이 덜 불안했다. 엄마 나왔어요. 민철이 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은색 SUV. 언제 봐도 반짝거리는 차. 그런데 그 차를 타러 가는 내 발걸음은 괜히 주춤거렸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내가 오늘 어디론가 이사라도 가는 것 같은. 말은 견학이라지만 민철이 눈빛엔 이미 결정이 서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거긴 정말 좋아요. 제가 회사 거래처분 통해서 추천받은 데인데요. 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입주하신 어르신들도 되게 밝대요. 같이 요가도 하고 영화도 보고 거기 미용실도 있대요. 파마도 해주시고. 내가 파마 안 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러니까요. 엄마 이런 데 아니면 언제 하시겠어요. 민철이의 말은 듣기 좋았어요. 그래요, 듣기만 하면 천국 같았죠. 그런데도 자꾸만 배가 싸르르 했습니다. 좋은데 간다는데 왜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던지. 1시간쯤 달렸을까요? 드디어 도착한 그곳. 여기에요, 엄마. 봐봐요. 멋있죠? 입구부터 남달랐습니다. 높은 대문, 넓은 주차장, 손질 잘된 정원. 진짜 호텔 같았어요. 입구 간판도 반짝였어요. 은하마을 실버 레지던스. 금색 글자의 나무 간판. 간판만 봐도 돈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어서 오세요. 윤말순 어르신 되시죠? 입구에서 직원이 나와 이름까지 불러줬습니다. 와, 예약한 손님 이름을 외우고 있다니. 서비스가 남다르구나 싶었죠. 이쪽으로 모실게요. 우리는 로비로 들어갔고 정면에 커다란 샹들리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의자 하나하나, 소파, 테이블 전부 고급 호텔 라운지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우와, 진심으로 감탄이 나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싶기도 했죠. 어머님, 이쪽은 운동실이에요. 필라테스, 요가
탁구 프로그램 있고요. 운동 강사 선생님이 매일 오십니다. 그리고 이쪽은 북카페. 책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이쪽은 미술 공방이에요. 뜨개질, 엽서 만들기, 수채화 수업도 있어요. 진짜 없는 게 없더군요.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그런 곳. 지금 이 방은 오늘 퇴실하신 어르신 방이에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 타입으로 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실도 보여줬습니다. 침대는 반듯했고 TV는 벽걸이, 화장실도 욕조 딸린 넓은 욕실. 커튼도 파스텔 톤으로 따뜻했고요. 벽에 그림까지 걸려 있었어요. 어라 생각보다 괜찮네. 민철이 눈치 보듯 고개를 돌리니 그놈이 어찌나 뿌듯한 얼굴을 하고 있던지요. 엄마 어때요? 응, 생각보다 좋다. 그쵸? 제가 왜 추천했는지 아시겠죠? 그래. 근데 나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 정원 너머로 누군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백발의 할머니. 혼자 걷고 있더군요. 느릿한 발걸음. 주변을 둘러보긴 하되 그 눈빛이 어쩐지 공허해 보였어요. 저분은 혼자 걷나 보네. 아, 네. 저분이 혼자 계시긴 해요. 가족이 외국에 있어서 외롭겠다. 그래도 여기선 친구들 사귀니까 괜찮대요. 그래, 외롭지 않다고들 하겠지. 근데 말이에요. 그게 정말일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직원이 안내를 마치고 로비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윤말순 어르신, 혹시 오늘 입주 생각 있으시면 바로 가능하세요. 입주선 계약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응? 오늘? 민철이 옆에서 슬쩍 말했어요. 엄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요. 짐은 내가 와서 챙기면 되고 오늘 방도 비었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더 망설이시잖아요. 아니, 민철아. 나는 그냥 구경만 하자며. 엄마 아까 좋다고 하셨잖아요. 좋긴 했지. 근데 이건 좀 갑작스럽잖아. 엄마 왜 또 마음 바꾸시려 그래요. 이렇게 좋은 데를 보고도 고민하세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내 뒷덜미를 확 잡는 것 같았어요. 왜 또 마음 바꾸세요 라니. 그 순간 나는 내가 짐짝 같았어요. 누가 옮겨야 할, 처리해야 할 어떤 문제. 민철이의 눈빛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엔 피곤함과 짜증, 그리고 은근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됐다. 입주 신청서 어디 있어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땐 사실 마음은 이미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오후, 나는 정장을 입은 직원에게 종이를 넘기며 서명란에 윤말순이라는 이름을 꾹 눌러 썼습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을 스스로 열어버렸어요. 이삿짐이 도착했을 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직원이 손수레에 짐을 싣고 제 방 앞까지 데려다 주더군요. 1층 107호. 나름 햇살 잘 드는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현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은 따뜻한 색이었고 벽지색은 연한 민트색. 기본 침대와 옷장, 서랍장에 TV, 작은 냉장고. 그리고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손질된 정원이 보였어요. 여기가 내 방이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누가 들었으면 이상하게 들렸겠지만 그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약간 시큰했어요.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동안 자꾸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가방 속에서 조심스레 꺼낸 건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우리 셋 남매 돌사진. 여긴 눈에 안 띄는 데다 두자. 서랍 속 맨 안쪽에 조심스레 밀어 넣었어요. 괜히 꺼내놨다가 직원이나 누가 보면 쓸데없는 오해 살까봐. 그날 저녁 식사는 식당에서 이루어졌어요. 한쪽 벽면에 금요일 저녁 메뉴 된장국, 고등어구이, 청포묵 이렇게 써 있더군요. 식당 문을 열자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식판을 들고 줄 서 계셨어요. 그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아, 진짜 단체 생활이구나. 여기 앉으세요. 새로 오신 분 맞죠? 누군가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짧은 파마 머리에 분홍 조끼 입은 할머니 한 분. 웃음기가 많은 인상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윤말순이에요. 반가워요. 난 김혜순.
그냥 혜순이라고 불러요. 여기선 나이도 집안도 다 내려놓고 그냥 지내요. 그게 편해요. 네, 그러는 게 좋겠네요.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들은 이미 서로 친분이 있는 듯 밥 먹으면서도 실버타운 소식을 수다처럼 나누더라고요. 이사동 강사 이번에 바뀌었다며? 어머 진짜? 그 사람 요가할 때 손목 잡는 게 왜 이리 세 그 와중에 저는 조용히 수저만 들었다 놨다 하며 된장국에 숟가락을 말없이 넣고 있었죠. 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송파요. 혼자 사셨어요? 네. 아휴 그럼 외롭죠. 여긴 그래도 사람 냄새 나서 좋아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시간도 잘 가고. 그 말이 위로였을까요? 경고였을까요? 사람 냄새 그게 꼭 다 따뜻한 냄새만은 아니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땐 몸이 축 처졌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정신이 피곤했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공간, 낯선 말투, 익숙하지 않은 공기. 밤이 되자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낭만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지금 이 선택 잘한 걸까? 그러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자식들 단톡방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래, 너무 기대하지 말자. 여기 온 거 내 인생 마지막 이사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나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말순 어르신 일어나 계신가요? 식사 시간입니다. 문을 살짝 두드리는 직원의 목소리. 부드럽지만 어딘가 기계적. 슬리퍼를 끌고 식당으로 가는 길. 복도엔 벌써 운동복 차림의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요가 수업 가세요? 네, 요즘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요. 끝나고 스트레칭하면 잠도 잘 오더라고요. 혜순 할머니가 저를 힐끔 보더니 말순 씨도 가보세요. 재미있어요. 어깨도 덜 아프고 몸이 좀 가벼워지니까. 저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그럼 더 해보셔야지. 여기 오신 김에 몸도 풀고 마음도 여세요. 그 말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따라 나섰죠. 요가 매트 위에 앉아 선생님 말에 따라 팔을 올리고 내리고. 사실 몸이 뻣뻣해서 민망했지만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뒤엔 진짜 이상하게 몸이 좀 가뿐했어요. 그 기분이 좋아서 그날 점심은 조금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시간이 흘렀고 처음 며칠은 정말 괜찮았어요. 혜순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적응만 하면 시간 잘 간다는 말이 그땐 정말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 적응이 곧 무감각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늦잠을 잤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책을 읽은 탓도 있었지만 꿈자리가 뒤숭숭했거든요. 이불을 털고 일어나니 벌써 아침 8시 45분. 어이쿠 식사 시간 다 됐네. 급하게 옷을 주워 입고 복도로 나서려는데 그 순간 방문이 똑똑하고 두드려졌어요. 윤말순 어르신 아직 안 나오셨어요? 낯익은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아, 제가 좀 늦잠을 자서요. 식사는 9시까지입니다. 다음부턴 시간 맞춰서 나오셔야 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말끝이 분명했어요. 다음부턴 늦지 말라는 통보. 이 정도는 그냥 정리된 생활이겠지 싶었어요. 그땐 그렇게 넘겼죠. 근데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며칠 뒤엔 요가 수업을 빠졌어요. 몸이 쑤시기도 했고 그냥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심 먹고 방에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복지사 한 분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윤말순 어르신, 오늘 오전 수업 안 오셨더라고요. 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럼 앞으로는 미리 불참 사유 적어주셔야 합니다. 관리일지에 기록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써야 해요. 네, 프로그램 참여율이 복지 점수에도 반영돼서요. 어르신도 잘 적응하셔야죠. 그 말 이상했어요. 복지 점수? 관리일지? 여기가 교도소도 아니고 참여율 같은 걸 왜 체크하지?
그날 저녁엔 혜순 할머니에게 그 얘기를 꺼냈어요. 혜순 씨, 우리 여기 수업 안 나가면 점수 같은 거 있대요. 아유, 말순 씨, 그걸 이제 아셨어요? 네. 여긴요, 모든 게 다 체크돼요. 식사, 운동, 상담, 혈압 기록, 수업 참여율까지 다 기록 남겨요. 그게 종합 건강 보고서라면서 보호자한테도 가요. 그럼 우리 자식들도 그걸 다 본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부모님 잘 지내십니다 하고 안심한대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등이 서늘해졌어요. 내가 여길 선택한 건 그래도 나답게 살기 위한 거였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기록을 위한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다음 날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 현관 쪽 천장에 검은 구멍 같은 게 보여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거 혹시 CCTV인가요? 네, 맞아요. 입출입 관리 때문에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죠. 그때 알았어요. 그 안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걸 감추고 있는지. 식당에는 카메라 3대. 도서관, 복도, 엘리베이터 안에도 전부. 심지어 각방 앞 출입문 위에도 조그만 렌즈가 있었어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거라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불 꺼진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현관 센서에 불빛이 번쩍일 때마다 괜히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이상했던 건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친절하고 밝아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누가 어디에 자주 참여하느냐, 누가 직원들과 잘 지내느냐에 따라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더군요. 어휴, 박 어르신은 진짜 여왕님이셔. 무슨 수업이든 1번 줄에 앉는다니. 조장 어르신은 간호사들이랑 문자도 주고받는다던데. 처음엔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복지사가 어르신은 요즘 프로그램 참석률이 조금 떨어지시네요. 기록지에 보완 의견 남겨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그게 진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점점 입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 말이나 했다간 그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혜순 할머니도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말순 씨, 여긴 그냥 웃고만 지내는 게 제일 나아요. 너무 따지면 피곤해져요. 말 많은 사람은 오래 못 있어요. 그 말에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던지요. 사람들 웃음 뒤에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불편해도 그냥 웃는 척하고 수업이 재미없어도 박수치고 따라하는 여기선수능이 미덕이고 침묵이 생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긴 감옥이야.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정원에서 따다온 민들레 몇 송이를 작은 유리병에 꽂아둔 게 다였어요. 그런데요. 그 단순한 행위조차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누가 감탄해 줄 것도 없고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행동처럼 보였거든요. 며칠 전부터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울리지 않거든요. 둘째 민진이는 한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안부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뚝 끊겼습니다. 가장 연락 자주 하던 막내 미정이도 이제는 일시. 엄마, 다음에 전화할게요. 그 문자가 마지막이었죠. 한 달 전이었나 2달 전이었나 카카오톡 단체방은 그대로인데 사진이 올라오면 꼭 빠져 있어요. 나만 빼고 어디 놀러간 사진. 나만 빼고 손주 생일 파티. 나만 빼고 그럼 그렇지. 여기 들어온 이상 이젠 철이 끝난 사람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또 한편으론 그 애들도 각자의 삶이 바쁠 거라 억지로 이해해보려 했어요. 근데요. 사람이 외로우면요, 이해도 한계가 있어요. 하루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이에게.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네, 지금은 회사라 잠깐만요. 이윽고 멀리서 회의실 문 닫는 소리.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너무 조용해서 말이지. 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며느리는 잘 지내지? 아, 예. 잘 지내요.
엄마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그 시설이 좀 그런가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외로워서. 엄마 다음 주쯤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엄마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엄마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곳에 있는 걸까? 통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손끝이 떨리더군요. 그날 밤 식당에서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윤 어르신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 주세요. 요즘 체류 만족도 설문이 돌아오거든요. 부정적인 의견은 곤란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여기선 솔직한 감정도 조심해야 해요. 표정 하나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참 이상하죠. 이토록 평화로운 공간에서 이토록 조심하며 살아야 하다니. 그 이후로 저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조용히, 수업도 조용히. 그냥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혜순 할머니는 어느 날 말하더군요. 말순 씨 그만 좀 기다려요. 네? 기다린다고 오는 사람 없어요. 아들, 딸들 바빠서 오는 게 아니라 편하다는 이유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젠 그걸 인정해야 편해요. 그 말이 맞는 걸까요?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곳에 있는 이상 나는 찾는 사람 없는 사람이란 거. 그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아주 천천히 파내려가고 있어요. 손끝이 찌릿했어요. 처음엔 그냥 순간적인 저림인 줄 알았어요. 누워있다 일어나려는데 왼쪽 팔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래 가볍게 주물러 보려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심장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 좀 입을 때려 해도 말이 어딘가 막히는 느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몸을 비틀어 휴대폰을 찾으려다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컵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그 유리 깨지는 소리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복도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비상벨은 없었어요. 벨은 출입문 옆 복도 구석, 거기까지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발 누구 좀 제발. 눈이 흐려지는데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들. 민철이, 민진이, 미정이 그리고 남편.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 날. 말순아, 괜찮아. 내가 있어. 그 말이 귀에서 맴돌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눈은 떠 있었는데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문득 문이 열렸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윤말순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였어요. 아침 점호 시간 방 확인하러 왔다가 이상해서 문을 연 거였죠. 혈압기 가져와요. 119도 불러요. 그제야 누군가 뛰어다니고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복도 천장에 달린 CCTV를 봤어요. 하얀 렌즈. 그 렌즈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날 본다는 게, 지켜본다는 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걸 그 순간 알았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사는 뇌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되셔서 큰 이상은 없지만 같은 증상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그럼 그날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수 있어요. 보호자분들께도 알려야 합니다. 보호자. 그 단어에 마음이 걸렸어요. 정말 보호자가 맞나? 민철이는 3일 만에 왔어요. 양복을 입고 전화 붙들고 들어오자마자 이 말부터 하더군요. 엄마 괜찮으시다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시스템이 느려요? 어떻게 한밤중에 구조가 안 되냐고요? 한밤중.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민철아, 그게 새벽도 아니고 아침이었어. 아침 6시가 넘었어. 예? 직원들 아침 점호로 돌다가 문 열어보고서야 날 본 거야.
그 전까지는 나 혼자 쓰러져 있었어. 그게 말이 돼요? 됐고 너 하나만 말해봐. 네가 생각하는 이곳은 뭐냐? 편한 곳이잖아요. 엄마가 안전하게 계실 수 있는 곳. 그래. 그게 생각이었지. 현실은 아니야, 민철아. 민철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더는 따지지 않았어요. 무의미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일주일 뒤 다시 실버타운으로 복귀했습니다. 병실도 잠깐 갈 곳이 없으니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방에 들어서자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침대, 창문, 책상, 그리고 날 거의 죽일 뻔했던 침묵. 누군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말하긴 했지만 그 뒤에 더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복도엔 여전히 웃는 얼굴들이 돌아다녔고 식당에선 여전히 같은 반찬이 놓였고 요가 강사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모든 게 이젠 불쾌했어요. 이곳은 사람의 생명보다 규칙이 먼저인 곳. 진심보다 기록이 우선인 곳. 그런 걸 죽을 뻔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방에 돌아온 뒤로 나는 창밖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정원 한편에 심어진 철쭉이 이틀 사이에 훅 져버렸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되나. 하루 3번 식당에서 먹는 밥.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는 수업. 모든 게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엔 숨 쉴 구멍이 없었어요. 말순 씨 산책 안 나가세요? 혜순 할머니가 문을 열어 슬쩍 물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에이 밖에 공기 좋아요. 그냥 걷기만 해요. 말 안 해도 돼요. 그 말에 슬리퍼를 끌고 복도 끝 유리문을 밀었어요. 정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말순 씨 병원 다녀오고 나서 많이 변하셨네요. 변하긴요. 아니에요. 전엔 좀 체념한 얼굴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뭔가 결심한 사람 얼굴이에요. 보이세요? 그럼요. 여기 오래 있으니까 사람 눈빛이 보여요. 그나저나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 어떠세요? 그 질문에 한참을 말없이 걸었어요. 그리곤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럼요. 여기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네? 젖은 흙 냄새도 밥 짓는 냄새도 사람 땀 냄새도 아무 냄새가 없어요. 그게 난 제일 무서워요. 혜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걷다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여기 온 지 3년쯤 됐을 때부터 똑같은 생각했어요. 그땐 왜 안 나가셨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딸이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매달 용돈 보내주는 걸로 의무 다했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내가 여길 못 나가는 이유 그게 딸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럼요. 익숙해져 버린 나 때문이죠. 불편한데도 그게 편해지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맞아요. 이곳은 나쁜 곳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닐 뿐이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뒤 나는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서랍 속 깊숙이 밀어넣어둔 남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여전히 웃고 있는 그 사람. 여보, 나 여기 더 있으면 진짜 내가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중얼거리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까 했죠. 하지만 아니야. 그 애한테 말해봤자 또 말릴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 탈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지 탈출이라는 단어. 그게 딱 맞았어요. 이곳은 나를 가두진 않지만 스스로 갇히게 만드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주 오래간만에 나는 밖으로 나가는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돌아온 방에서 나는 가방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통,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손지갑.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 그걸 챙기면서 마음이 묘하게 정리됐습니다. 도망치듯 나가고 싶진 않아. 그냥 조용히 떠나고 싶어.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내겐 아주 다른 의미였어요. 실버타운은 퇴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 즉시 상담 일정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상담은 10중 8구 만류로 이어지죠. 어르신, 무슨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녀분과도 충분히 상의하셨나요? 이게 떠날 자유도 사실상 통제되고 있다는 뜻이죠. 나는 그 절차를 거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퇴소가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되어야 했죠. 그래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출입 시간. 실버타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자유 출입이 가능해요. 그 외 시간엔 자동 잠금. 하지만 산책로 쪽 펜스 옆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작은 배송문이 있다는 걸 우연히 직원들 대화에서 들었습니다. 저번에 그쪽 문 또 안 닫아놔서 고양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수리 언제 끝나? 모르겠어요. 고장난 지 한 달은 된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다. 그 문은 관리 CCTV 사각지대, 직원이 오가는 길도 아니고 주로 새벽 배송만 들어오는 루트. 그 길로 나가면 큰 도로까진 15분. 거기서 버스를 타면 서울역까진 갈 수 있다. 서울역까지만 가면 돼.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지만 문제는 내 몸 상태였어요. 지난번 쓰러졌던 이후로 가끔씩 어지럼증이 남아있었고 팔의 저림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로 갈지가 막막했습니다. 서울의 집은 이미 정리됐고 자식들 집은 말할 것도 없죠. 갈 곳도 없이 떠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혜순 할머니의 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혜순 씨,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어머, 말순 씨? 무슨 일이세요? 저 나가려고 해요. 지금요? 아니요. 아직은 준비 중이에요. 근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혜순 씨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예전부터 나도 생각한 적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근데 말순 씨가 간다면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정말요? 그래요. 우리 여길 나가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나가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작은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나는 탐색. 배송문 근처까지의 거리, 경로, 감시 카메라 위치를 머릿속에 넣었고 또 하나는 분산. 짐은 티 안 나게 조금씩 옮겼고 조심스레 현금도 챙겼어요. 실버타운 안에선 현금 쓸 일이 없어서 대부분 카드인데 밖에선 그게 안 되니까요. 그리고 셋째 시간. 우리가 선택한 날은 일요일 새벽. 직원들도 근무조가 줄어드는 시간. 새벽 4시. 문제는 단 하나. 그 시간까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동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서로의 방에서 휴대폰 알람을 맞췄고 도시락통에 짐을 숨겼고 지문 하나 남기지 않도록 장갑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한 가지 바람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정하고 싶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두 할머니는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고 예정대로 가방을 어깨에 둘렀습니다. 혜순 씨와는 복도 끝 소화전 앞에서 만나기로 했죠. 거기만이 CCTV가 없는 구간이었거든요. 슬리퍼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바닥을 조심조심 밟으며 나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 전체에 정말 말 그대로 숨이 죽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소화전 앞에 도착하자 혜순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든 채 나를 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됐어요? 응. 가자. 우린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움직였어요. 배송 출입구까지 이어지는 그 짧은 거리.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오가던 길인데 그날따라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순간 위쪽 복도 끝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순찰 전에 식자재 창고 정리하고 올라오세요. 이 시간에 주방에서 빵 해동 문제 있다고요. 예상치 못한 변수. 우린 즉시 복도 옆 비상계단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큰일이다. 저쪽 지나야 문이 열리는데 혜순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나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여기서 멈춰야 하나? 아니면 돌아가야 하나? 그때였어요. 주방 쪽 출입문이 찰칵 열리고 직원이 반쯤 졸린 얼굴로 식자재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땀이 맺혔어요. 그 직원이 배송 출입문 쪽으로 향하던 찰나. 쿵. 갑자기 혜순 씨 발밑에서 가방이 떨어졌어요. 고개를 휙 돌린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순간 모든 게 멈춘 느낌이었어요. 숨을 죽이고 서 있던 우리는 동시에 뛰어 뱉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배송문까지의 20m, 직원이 뒤에서 무전기를 꺼내 외치고 있었어요. 보안, 보안. 1층 출입문 쪽. 어르신 2분 이탈 시도. 그 와중에도 배송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 문만 지나면 우린 이곳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문을 지나섰습니다. 밖은 싸늘한 새벽 공기, 도심의 불빛도 닿지 않는 골목길이었어요.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보지 않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지친 몸을 벤치에 던지듯 앉혔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아닌 웃음을 터뜨렸죠. 말순 씨, 우리 미쳤나 봐. 아니, 우린 살아있어. 눈물이 났어요. 해방감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그건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문을 넘은 순간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경찰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사복 경찰이 내리더니 우리 앞에 서더군요. 윤말순 어르신, 김혜순 어르신 맞으시죠? 왜요? 실버타운 측에서 실종신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희랑 같이 가주시죠. 우린 실종 아니에요. 그냥 나왔을 뿐이에요. 그건 자녀분이 동의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시설 계약상 보호자 위임으로 운영되는 구조니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경찰은 한참을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마음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서요. 그렇게 우리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엔 햇살이 슬슬 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어떤 결심이 더 짙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는 결심. 돌아온 방은 그대로였어요. 이불이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고 책상 위엔 다시 영양제 정리함이 놓여 있었죠.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출입증, 신분증, 보호자 서약서. 실버타운 측은 이번 일탈에 대해 공식적인 징계 없이 관리 강화 수준으로 정리하겠다 했지만 사실상 내 방은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도서관, 식당, 복도 어디서든 직원들의 눈길이 따라붙었죠. 혜순 씨도 다시 조용해졌고요. 그 모든 게 분명 나를 옥죄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는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여길 떠났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몰래 나가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떠나는 걸로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철아, 나 이번 달 안에 나갈 거야. 예? 이젠 여기서 더 살고 싶지 않아. 엄마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번엔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답답하더라. 엄마 근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집도 없고 임대도 어렵고 내가 알아봤어. 작은 원룸 있어. 월세 싼데. 버스 타면 도서관도 가깝고. 그걸 어떻게 다 혼자서 그동안 너무 남한테 기대고 산 것 같아서. 이젠 내 삶을 내가 정리하고 싶어. 민철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에 내 눈가가 찡해졌어요. 미안하면 다음에 밥 한 번만 사줘.
엄마가 제일 먹고 싶은 거 생선구이 하나면 돼. 보름 후 나는 실버타운에서 정식 퇴소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물었어요. 어르신 불편하셨던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편한데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래도 이런 시설 찾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게요. 근데 꼭 좋은 곳이 맞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짐을 끌고 작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벽돌 냄새, 먼지 냄새, 창문으로 스며드는 볕 냄새. 아, 이 냄새. 살아있는 집의 냄새.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반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텅 빈 공간이 지금껏 살아온 공간 중 가장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시장에서 장을 봐 혼자 된장찌개를 끓였고 틈틈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아무도 나를 기록하지 않았고 누구도 내 기상 시간을 묻지 않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라는 감각. 그게 그렇게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였는지 몰랐어요. 어느 저녁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촛불 하나를 켜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드디어 내 집 찾았어. 작고 낡았지만 여긴 내가 고른 집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에요. 그곳은 분명 반짝였지만 제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편안한 노후란 누군가와 따뜻하게 밥을 나누고 웃을 수 있는 하루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